미나상 곤방와 케이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에 아프리카 TV에서 케이짱을 검색하셔서 즐겨찾기를 하시면 생방송으로 기묘한 이야기를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추석 연휴라고 알고 있어요, 한국은. 근데 제가 추석 연휴 특집으로 오늘은 범죄의 이야기가 아닌 일본에서 꽤나 유명한 귀신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어요. 일본의 유명한 괴담, 어떤 괴담이 있는지 제가 예전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시죠. 자, 일본 괴담 그 첫 번째입니다. 바로 미미츠리 보우지라는 괴담이에요. 자, 일단 일본말로 미미는 귀란 뜻이에요. 근데 사진 보면 스님같이 생기신 분이 우는 아이의 귀를 자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쵸? 자, 일본 괴담인 이게 뭐냐면 아이가 울고 있으면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날붙이로 귀를 팍 하고 베어가 버린다는 오키나와에 있는 유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도쿄, 한국도 약간 뭐 서울 표준어가 있고 사투리가 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사투리가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오사카 사시는 분들도 이제 사투리를 쓰시고,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에 계시는 분들, 홋카이도 분들, 나름대로 그 도시마다 사투리가 있는데, 오키나와 사투리는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오키나와어로 귀떼인 중, 혹은 귀 베는 중, 그러니까 스님이죠. 중이라는 거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키나와에서는 키가 치로 변하고 스가 즈로 변해요. 그리고 시가 지로 변합니다. 그런 의문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 일본어식으로 읽으면 미미키리 보우즈란 뜻이에요. 미미, 키리, 자르는, 보우즈, 스님, 중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예전에 이게 어떻게 전화 내려왔냐면 우는 아이한테 너 자꾸 울면은 이거 미미크리 보우즈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막 우는 애들한테 겁을 주는 거지. 옛날에 저 때는 이랬는데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일본도 약간 그런 거에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그냥 괴담 얘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떤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뭐게 몰라. 이게 신문인지 어떤 잡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미미키리 보우즈라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생겨난 거예요? 스님이 왜 애기 귀를 잘라가요? 자, 쇼케이, 옛날에 쇼케이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쇼케이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류큐 왕국에 있었대. 쿠르가니 자시라는 요승이 나타납니다. 쇼케이 왕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류큐 왕국에 쿠르가니 자시라는 그런 이상한 중이 나타났어. 그런데 이 중이 막 마법을 쓰는 거야. 블랙 매직을 쓰는 거지. 막 요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여성들을 희롱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왕 자기 동생이 있었는데 바로 차탄 왕자라는 사람이었어. 그 차탄 왕자에게 쿠르나시 자씨를 퇴치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차탄 왕자는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보검이 있었는데 그 보검 이름이 바로 치간의 마루라는 보검이었대. 그래서 이 검을 가지고 그 요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차탄 왕자가 처음에 그 쿠르가니 자시라는 그 요승한테 접근을 하는데 처음에 가자마자 막 칼을 들고 넌 누구냐? 이러면 약간 그 사람 도망갈 수 있잖아. 그 요승이. 그래서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게 하기 위해서 나랑 바둑 한 판 두게나 라고 이제 바둑을 함께 두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승 쿠르가니 자시는 뭐 그러죠. 그럽시다. 라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둘은 바둑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면서 대국이 이렇게 한창일 때 쿠르가니 자신은 차탄 왕자가 갖고 있는 뭔가 모를 살기를 느낍니다. 그리고는 차탄 왕자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만약에 왕자님이 패배하면 저에게 상투를 주시죠 라고 합니다. 상투가 뭐냐면 왜 우리나라 양반님들도 옛날에 이렇게 상투 들었잖아. 그리고 갓을 쓰고 우리나라도 왜 머리를 자르거나 그런 부모님이 주시는 거를 자르면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머리를 자르거나 그러는 건 되게 금기시 되어 왔었는데 일본도 약간 그렇대. 무사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카타카시라가 있어요. 카타카시라 그 류키식 상투래요. 그래서 그거를 내놓으라고 한 거야. 나한테 치면. 그 대신에 내가 패배하면 부처님 길을 닮은 이런 내 복스러운 길을 그대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 차탄 왕자는 그래? 그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투를 걸고 이 요승은 자신의 귀를 걸고 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국을 두고 있는데 아랄라 차탄 왕자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게 된 거야. 그럼 어떡해? 내 귀를 줄 거야? 안 줄 거잖아. 그래가지고 자신의 패배를 느낀 이 요승이 도망을 갑니다. 그 차탄 왕자가 자기 대대로 내는 그 보검, 치가네마루를 팍 꺼내서 이 요승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요승의 귀는 떨어져 나가고 말죠. 그런데 이 쿠르가니 자식아 그냥 죽은 게 아니야. 내 너를 저주하겠다. 그 저주를 하고 죽어요. 어떤 저주였냐면 자, 쿠르가니 자식의 망령이 차탄 왕자가 이제 집에 남자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잖아? 그러면 이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이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거야. 차탄 왕자의 자식을 태어날 때마다 죽여버려. 자, 그래서 차탄 왕자가 하나 꾀를 낸 게 뭐였냐면 이 귀신을 속이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말했대. 몸집이 아주 큰 여자아이가 태어났구나 라고 말을 하게 됐대요. 아들이 태어나도 딸이 태어났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다녔대. 자, 이때부터 쿠르가니 자신은 귀를 빼앗겼기 때문에 귀떼인 중, 그래서 미미치리 보지라고 이름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나오는 이 노래, 제가 원래 약간 그 공포 컨텐츠 할 때 가사가 있는 노래는 잘 깔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가사가 있는 노래를 깔았어요. 그쵸? 이게 바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 노래가 오키나와의 미뇨입니다. 바로 미미치리 보우지라는 노래예요. 미뇨예요, 미뇨. 자, 이 가사를 잘 들어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우우무라 우둔의 모퉁이에, 그러니까 우우무라 우둔이 뭐냐면 그 류쿠 왕국의 왕족, 가문이에요. 혹은 가문을 뜻하거나 그 저택을 뜻한대요. 그래서 가사가 뭐냐면 우우무라 우둔의 모퉁이에 미미치리 보지가 서 있네. 몇 명이 서 있나. 3명, 4명이 서 있네. 낮인가? 작은 칼인가를 들고서 우는 아이 귀를 서걱서걱. 헤이요 헤이요 울지 마라. 헤이요 헤이요 울지 마라. 그래서 우는 아이를 협박해서 이렇게 재우는 거야.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이거 있잖아, 우리처럼. 이런 노래는 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 노래 말고 진짜 실제 좀 저 가사가 잘 들리는 일본 그 오키나와 민요 노래를 들려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가사를 잘 들으시면 우무라 우둔의 모퉁이에 미미치리 보우지가 서있네. 몇 명 서있나. 3명 4명이 서있네. 낮인가? 작은 칼인가를 들고서 우는 아이 귀를 서걱서걱. 헤이요 헤이요 울지 마라. 헤이요 헤이요 울지 마라. 라는 민요였습니다. 만약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 편집해서 올릴 때 그 더보기란 밑에 제가 이 가사랑 그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다 적어 놓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미미츠리 보우지가 진짜 일본에서 많이 유명한 게 이렇게 만화로도 나와요. 제가 만화를 한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쪽집게를 이렇게 들고 있어. 그치? 그래서 제가 되게 슬픈을 하고 있는데 에? 라고 뒤를 보니까 귀를 이렇게 잘라갑니다. 이런 만화도 있어요. 우왕 우왕 우니까 귀를 잘라갔죠. 실제 2016년 3월에는 나하시 평화거리라는 곳이 있었어. 2016년이면 작년인 거야. 그래서 이 평화거리 시장에서 미미치리 보우지를 주제로 한 호러 보물찾기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일본 괴담입니다. 바로 히키코상이라는 괴담이에요. 자, 그런데 이 히키코상이라는 거 어떤 여성의 이름을 뜻하는 거예요. 히키코씨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히키코상은 신기하게도 괴담의 주인공 치고는 꽤나 본명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바로 원래 본명이 모리히메 히키코래요. 자, 이 모리히메 히키코라는 아이는 말 그대로 히키코모리 초등학생이었어. 어떻게 이름도 히키코인지 모르겠는데 히키코모리 초등학생이었대요. 그런데 이 모리히메 히키코라는 여자가 왜 히키코모리가 됐냐면 왕따였어요. 학교에서 이지메를 당했던 거야. 그래서 집안에 꼭 틀어박혀서 학교도 안 가고 그 밖에도 돌아다니지 않은 그런 히키코모리가 된 거래요. 그런데 부모님은 이런 아이를 이렇게 잘 달래주기는커녕 학교 안 가?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학교 빨리 가. 안 가? 이러면서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아이는 마지못해서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막 괴롭히는 거야. 어떻게 괴롭히냐? 이런 식으로 다리를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복도를 막 누볐대요. 이 히키코의 여자아이의 다리를 질질질 끌면서 복도를 막 돌아다녔대. 그 집에 와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집에 와서 또 이렇게 있으면 또 엄마하고 아빠가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학교 안 가! 그러면서 또 엄마하고 아빠가 다리를 질질 끌고 현관문으로 끌고 가기도 했대요. 꽤나 디테일한 괴담이죠. 자, 그러던 히키코모리로 이렇게 집안에만 갇혀있던 이 히키코모리 여자 히키코상이 어느 날부터인지 비 오는 날 외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산책은 아니었어. 왜 나갔는 줄 알아? 왕따의 원한 때문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아이들을 덮치기 위해서 외출을 했대요. 가만히 이렇게 서 있다가 아이가 지나가면 다리를 잘 질질 끌고 어디론가 간대요. 다음 표적을 찾을 때까지 집요하게 아이의 다리를 잡고 질질 끌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히키코상의 다음 표적이 발견될 무렵에는 히키코상의 손에는 뭔지 모를 고기 덩어리가 손에 쥐어져 있대요. 모르겠어. 질질질질 끌고 다니다가 자기가 손에 잡힌 이거 살덩어리만 남은 건지 아니면 토막을 내서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표적이 된 사람 눈에는 한 손에 고기 덩어리 같은 걸 들고 있는 히키코상과 마주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히키코상이 꽤나 유명한 게 영화가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 제가 그 영화 그 포스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바로 영화 포스터예요. 이게 영화로 나온 건데 되게 다양한 포스터가 많더라고요. 닭 자를 질질질질 끄고 가지. 그런데 이 히키코상에게는 하나 특징이 있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흰 옷을 입고 있대요.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있대.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이 찢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못생겼대요. 그래서 이 못생긴 얼굴 때문에 왕따를 당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괴담도 있었어. 그런데 히키코모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굉장히 빠르대요. 그리고 어떤 무기도 들고 있지 않고 항상 맨손이랍니다. 왜 입 찢어진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가위나 칼을 들고 너도 나처럼 똑같이 해줄까? 라면서 입을 찢는다고 하잖아. 근데 얘는 아니야. 그냥 맨손이야. 그리고 이 단어를 굉장히 싫어한대요. 히빠르. 이게 일본말로 잡아 끌다, 잡아 당기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하고 히빠르라고 하면은 무서워한대요. 그리고 이 친구가 싫어하는 게 한 개 더 있는데 바로 거울이라고 합니다. 거울을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리고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왕따 당한 아이를 공격을 한대요. 이지매를 당하고 있는 아이, 약한 아이를 공격하는 경우가 높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들과 똑같은 이름의 아이를 무서워한대요. 그리고 공격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왕따를 당했잖아. 근데 왕따를 당한 애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좀 반대 케이스야. 자신을 괴롭혔던 그런 아이들의 이름과 똑같은 애는 무서워하면서 공격하지 않는 대신에 왕따를 당하는 애들은 공격을 한대요.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 나타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막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나 봐. 자, 그러면 히키코상은 언제 나온 거예요? 2002년도 정도에 갑자기 등장했대요. 누가?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어느 사이트에서, 일본 사이트에서 이런 의문점을 제기했더라고요. 바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괴잖아. 요괴가 된 거잖아. 그치? 막 질질 끌고 다니고 입도 찢어지고. 그런데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 그리고 두 번째, 괴담이라고 하기에는 본명이 너무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 거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본명이 모리히메 히키코. 이게 과연 괴담일까? 라는 게 의문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니, 히키코모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발이 빨라요? 엄청 빠르대요. 히키코모리는 집 안에만 갇혀서 밖에도 나가지 않는 걸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발이 굉장히 빠르대요. 그리고 네 번째. 아니, 왜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을 덮치는 걸까? 얘는 아이들만 데리고 간대.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습격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과연 있는 걸까? 없다면 대체 왜? 어떻게 이런 괴담이 만들어진 걸까? 이런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키코모리라는 게 집안에 갇혀있고 되게 소심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히키코모리가 요괴화가 되는 게 좀 되게 낮은 확률이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굉장히 낮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이런 괴담이 어느 날 갑자기 탁 이렇게 혜성처럼 나타났다는 게 그것도 본명까지.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은 괴담 중에 하나더라고요.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요. 히키코상이 채갈라.
다리 조심해. 자, 이 아이를 알고 계신 분들이 채팅창에 보니까 있네요. 바로 이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세 번째로 알려드릴 괴담은 바로 토이레노 하나코상입니다. 화장실의 하나코상이라는 괴담이에요. 자, 일본에는 하나코 괴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무도 없는 학교 화장실에서 하나코를 부르면 하나코가 나와서 화장실로 끌고 간다는 괴담입니다. 자, 이게 1950년도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괴담이에요. 여러분, 1950년도.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 번째 화장실에서 첫째 칸부터 하나코상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또 두 번째 칸에서 하나코상 계신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칸에서 하나코상 계신가요? 라고 말을 하면 세 번째 칸에서 희미하게 하이, 네 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이렇게 열면 그 안에는 빨간 단발머리에 빨간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하나코가 화장실로 이렇게 데려간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특정 학교의 화장실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코상을 부르면 대답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조금 머리가 길지만 단발머리에 빨간색 치마를 입고 있는 게 바로 이 하나코의 약간 이미지입니다. 붉은 스커트에 짧은 단발머리의 여자아이의 모습이 가장 유명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또 다 똑같지는 않고 그 이외의 소문을 들어보면 지방마다 다 지역마다 틀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코상이라는 이런 괴담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미친 엄마. 완전히 하나코를 학대하던 엄마한테서 이 하나코가 도망쳐 온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막 도망쳐서 학교 화장실 세 번째 칸에 숨어 있었는데, 쫓아온 엄마한테 경비 아저씨가, 하나코 지금 화장실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칸에 숨어있는 하나코를 엄마가 발견해서 결국 엄마한테 살해를 당했다. 라는 게 한 괴담 중 하나고, 두 번째는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어. 그때 숨바꼭질을 좋아했던 이 하나코가 화장실에 이렇게 숨어있다가 공습 중에 결국 도망가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게 그런 소문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휴일에 학교에 그냥 이렇게 놀러 온 소녀가 이상한 사람한테 쫓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무서워서 막 도망가다가 학교 화장실 세 번째 칸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상한 사람한테 학교 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살해를 당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하나코를 학대를 해서 이 하나코가 죽었는데 이때 이 단발머리가 이런 단발머리가 아빠한테 학대당했을 때 생긴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단발머리를 이렇게 한 거다라는 것도 소문 중에 있더라고요. 그럼 또 후쿠시마에는 또 다른 게 사실 화장실이 아니다. 도서관에서 떨어져서 죽은 소녀의 혼령이 바로 하나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있어. 학교에서 굉장히 이지매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코는 뭐래도 다 불쌍해, 어떻게 보면. 근데 이지매를 당한 여자애가 아이들이 무서워서 오랫동안 화장실 네 번째 칸에 사실 그대로 숨어있는 채로 죽었다. 나오지 못하고 결국 죽었다. 이런 썰도 있어. 근데 대부분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세 번째 칸입니다. 자, 그럼 이 하나코상을 부르는 방법을 자세하게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코는 보통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에 닫혀있는 칸을 몇 번 두드린 뒤 3번 하나코상 이라고 부르면 하이 라고 네 라고 대답하는 귀신이래요. 그런데 되게 처음에 되게 단순했어. 그냥 하고 문 열면은 뭐 하나코상 계신가요? 라고 물으면 네 라고 대답하는 되게 단순한 스토리였는데 이 이야기가 점차 변형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 바로 하나코상 계신가요? 라고 하고 문을 열면 하나코상이 있다 라는 말도 있고, 내가 이렇게 노크를 하고 하나코상 이라고 부르면 갑자기 화장실 문이 이렇게 조금씩 열리는데, 이때 문을 여는 바로 그 여자가 하나코상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뭐 어린아이는 살려준다, 아니다, 화장실에서 아이들이 실종되는 건 하나코상이 바로 그 아이들을 끌고 가기 때문이다 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문을 연 사람이 하나코상일 경우에는 하나코상한테 살해를 당한다 이러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1950년대부터 쭉 이렇게 전해 내려온 괴담이다 보니까 약간 말들이 덧붙여져서 이렇게 소문이 되게 많은 것도 같아요. 자, 밤 12시. 그러니까 하나코가 되게 숫자 3이랑 되게 좀 연관이 많아. 특히 밤 12시 하면 대박이라고 하는 게 이 12가 3의 배수라고 해가지고 밤 12시를 뜻하는 것도 하나코가 숫자 3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다라는 말도 나와. 어쨌든 밤 12시에 학교 3층 화장실 오른쪽에서 3번째 칸을 3번 노크해서 부르면 하나코상이 틀림없이 나온다고 해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나는 정확하지 않아. 근데 뭐 1950년대에 시작됐다라는 말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 소문이 빡 퍼지게 된 거는 1977년에 일본 기후 시내의 초등학교에서 막 점차 더 퍼지게 됐다라는 것이 가장 명확한 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코상 뭐 있어요? 나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학교 화장실에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그 어떤 회사도 괜찮고 모르겠다, 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하나코상을 부르잖아? 그런데 이렇게 노크만 하고 이름을 부르는 이것조차 사실은 일종의 강령술이라고 합니다. 원혼을 부르는 의식이래요. 그래서 절대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코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문을 들어보시기만 해도 알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소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다 하나코가 누구한테 죽임을 당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코가 원한을 갖고 있어. 그래서 웬만하면 이 강령술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네요. 자, 후쿠시마 현에서는 화장실과 전혀 무관한 아까 도서관 창문에서 하나코가 떨어져 죽었다라는 말도 있고, 도시마다 이야기가 되게 다른데 사이타마 현에서는 쓰레기장이라고도 해. 그리고 도쿄의 어떤 학교에서는 아니다, 체육관 뒤편에 가면 하나코의 무덤이 있는 학교가 있다 라는 소문도 있어요. 사실 화장실에 하나코상의 이런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아. 되게 많아. 그래서 이게 하나코상이라는 영화도 되게 많아.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도 하나코상의 영화입니다. 이거 한번 크게 해서 보여줄까? 토이레노 하나코상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도 나왔죠.
자, 화장실에 하나코상은 아까 어떤 채팅창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뭐예요?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무슨 소문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역사도 역사인 만큼 당연히 되게 수많은 패러디 소문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유력시 되는 세 가지의 소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후쿠시마현 학교 도서관에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소녀의 영혼. 완전히 이건 화장실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그거 가짜야. 야, 하나코는 화장실이지. 라는 말도 있는데 후쿠시마라는 되게 정확한 그 명칭, 지역의 명칭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묘하게 신빙성이 있지 않나 라는 말들도 있대요. 두 번째, 생전에 아빠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고 있었던 소녀의 귀신 영혼이다 라는 말도 나와. 그런데 이건 또 화장실에는 또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하는데, 근데 화장실에 하나코시라고 하면 단발의 붉은색 치마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봐봐, 단발머리 하는 건 거의 약간 이런 식으로 단발머리를 하잖아. 그런데 단발머리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에 나 있는 아빠한테 상처받았던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꼭 이렇게 단발로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다닌다 라는 소문이 굉장히 유력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즘에 가장 유력하게 되는 이게 진짜라니까? 라고 하는 게 바로 변태에 의해서, 좀 이렇게 괴한에 의해서 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살해당했다라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휴일에 학교에서 아무도 없을 때 소녀가 그냥 혼자 이렇게 학교에 와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상한 괴한한테 쫓겨서 막 도망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화장실 세 번째 칸에 이렇게 숨어있는데 괴한이 발견을 해서 바로 그 화장실 세 번째 칸, 소녀가 숨어 있었던 세 번째 칸에서 소녀를 죽였다 라는 이 소문이 현재는 가장 유력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의 이름이 하나코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자, 그런데 이 생전에 하나코 씨의 인물상을 누가 일본 사이트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설정이 이때, 예를 들어 하나코의 본명은 하세가와 하나코, 1987년생. 근데 1950년대에 이 괴담이 막 시작됐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붙인 건지 덧붙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설정들이 있다고 해요. 그 밖에도 하나코상은 우유랑 흰색 계통을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우유도 하얀색이잖아. 그리고 흰색 계통의 것들을 싫어한대. 그 대신에 빨간색과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탁구부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만성 꽃가루 알러지가 있다는 등 꽤나 디테일한 하나코상의 설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무슨 근거로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자,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나코 씨의 특징이 다르다고. 그리고 하나코 씨를 부르는 방법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하나코 씨에 관한 소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토도우부현의 하나코상. 자, 화장실의 하나코상을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야마가타현 하나코상은요, 화장실에서 나올 때 하나코상 이라고 부르면 대답이 되돌아오고 하이 라는 말이 되돌아오는데, 그런데 만약에 굉장히 짜증나 있는 목소리로 대답이 돌아오면은 하나코상을 부른 그 사람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해요. 하나코상이라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말을 했는데 하이 라고 들어오면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거기서 되게 막 짜증나는 식으로 난데 막 이런 식 있잖아. 되게 막
화나 있는 목소리. 그런 목소리가 대답이 돌아오면은 그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태현인데요. 이화태현은요, 화장실 세 번째 칸에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세 번째 칸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3番目の 하나코상, 3番目の 하나코상. 이렇게 세 번을 말하는 거야. 이게 3番目の 하나코상이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의 하나코상, 세 번째의 하나코씨, 세 번째의 하나코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3番目の 하나코상이라고 세 번 말하면 하이 라는 대답이 들리고 변기 속에서 하얀 손이 훅 하고 나온다는 괴담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시마네 현입니다. 시마네 현에서는요, 화장실에 가는 거야. 화장실에 가는데 이번에는 부르지 않아. 내가 부르지 않는데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애가 이러고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一緒に遊ぼう? 나랑 같이 놀자. 라는 말을 듣는 거야. 그런데 이때 만약에 싫어요. 라고 거절하면 라고 하면서 끝까지 쫓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끌고 간다고 해요. 시마네 현 하나코짱은 좀 무섭다, 그치?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카나가와 현 하나코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되게 재밌는 게 남자 화장실에도 있어. 자, 여자 화장실에는 하나코상이라는 게 있는데 남자 화장실에는 요스케라는 게 있대요. 요스케. 이름이지. 그런데 여자 화장실에 가서 장난으로 하나코상 혹은 남자분들은 남자 화장실에 가서 요스케상 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을 부른 뒤에 그 화장실에서 3초 이내에 도망가지 않으면 하나코 씨나 요스케 씨한테 죽음을 당한다고 합니다. 부른 다음에 졸라 뛰어야 되는 거야, 그냥 3초 안에. 자, 이건 카나가와 현이었습니다. 다음은 효고현의 하나코상입니다. 그런데 효고현에는 화장실 칸칸마다 다 유령들이 있는데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칸에는 하나코상의 아빠가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하나코상의 엄마가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하나코상이 있어. 그리고 네 번째 칸에는 하나코의 여동생이 있고 다섯 번째 칸에는 남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남자 화장실은 아무도 없어요? 남자 화장실 두 번째 칸에는요, 할아버지가 있대. 하나코상의 할아버지. 그리고 이들에게 말을 거는 거야. 하나코상 있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한대요. 우찌노 하나코니 나니까 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코한테 무슨 볼일 있니? 라는 뜻이에요. 우찌노 하나코니 나니까 요가. 우리 하나코에게 무슨 볼일 있어? 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사카입니다. 자, 오사카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말로 했을 때는 표준어가 아니고 그 사투리를 써요. 우리나라에 뭐 경상도 사투리 이런 거 있잖아. 자, 오사카도 사투리를 쓰는데 오사카에서 하나코상을 부르려고 화장실을 하나코상 이라고 하면 표준어로 이렇게 말한대요. 아부나이와네 야메나사이요. 위험해. 그만해. 라는 목소리가 들린대요.
표준어로. 자, 그리고 제가 현재 살고 있는 도쿄입니다. 도쿄의 하나코상은요, 3층. 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 3층이야. 나 하나코상 몇 번 불렀냐? 씨, 비도 오는데, 씨. 갑자기 막 어깨가 아픈 것 같고, 씨. 어쨌든, 도쿄에는요, 3층의 여자 화장실 안쪽에 서서 하나코상 이라고 부르면 이런 목소리가 들린대요. 나니? 왜? 라고 되돌아온대요. 나니가 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16시 이후, 그러니까 오후 4시 이후에 화장실에 가서,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 가서 하나코상 고멘나사이, 하나코상 미안해요 라고 하면 이런 목소리가 들린대요. 이노요. 괜찮아 라는 대답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자, 기후현입니다. 기후현의 하나코상은요, 화장실에 가서 3바퀴를 돌래. 3바퀴를 다 돌고 나서 하나코상 이라고 부르면 어딘가에서 하이 라고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사이타마현입니다. 그런데 사이타마현에서는 조금 달라요. 화장실 4번째 칸으로 갑니다. 그리고 15번 노크합니다. 열여섯 번 했지. 어쨌든. 자, 화장실 4번째 칸에서 15번을 노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코상, 아서비마쇼? 하나코상, 나랑 같이 놀아요. 라고 부르면 어딘가에서 하이, 네 라고 답이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자, 쫓고 있는, 쫓기는 패턴, 누가 따라온다, 같이 놀자고 했는데, 거절을 하면 끝까지 쫓아와서 죽인다. 이런 말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냥 거의 대답만 들려온다라는 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재미로 한번 해봤는데, 만약에 하나코상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처법 혹시 있나요? 야, 아무리 하나코상이 대답만 한다 그래도 만약에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거고 좀 뭔가 찝찝하고 무섭잖아.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혹시 하나코상을 만났을 때 대처법이 없을까? 자, 만약에 하나코상을 만났을 경우에는요, 100점 만점의 테스트 용지를 보여주는 거래요. 100점 만점 받은 자기 시험지를 보여주는 거래요. 근데 이게 보여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시험을 봐서 내가 100점 받은 시험지를 보여줘야 된대. 그래서 죄송하지만 머리가 조금 안 좋거나 시험을 좀 못 보신 분들에게는 일단 하나코상을 만난 시점에서 이미 사요나라다네. 그런데 이런 대처 방법이 사실은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짓말이다, 유언비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코상을 만났다. 그냥 목숨 걸고 뛰십시오. 목숨 걸고 도망가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화장실에 하나코상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로 계단 위에 하나코상이라는 것도 있어. 학교 계단. 어떻게 하는 거냐? 학교 계단을 하나코상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깨끗이 닦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 위의 하나코상은 자신이 원하는 걸 들어준대. 그런데 하나코상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려면 하나코상이 원하는 것을 하나를 주어야 합니다. 그게 뭐든.
세 번째, 하나코상을 만났을 때 원하는 것을 하나 주되 하나코상이 주는 음식을 절대 받아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 타베르 하는 거지. 만약에 하나코상이 만났어. 그래 타베르 이럴 때는 절대 받아 먹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코상이 나에게 질문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코상이 질문하는 것에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하나코 주는 음식을 받아 먹었거나 아니면 하나코상이 질문하는 것에 거짓말을 했거나 라고 하면 큰 불행이 닥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하나코상은 안 부르는 게 좋지 않겠어? 오늘 제가 준비한 4가지 괴담 중 마지막 4번째 괴담입니다. 바로 붉은 방의 저주라는 괴담이에요. 자, 우리 컴퓨터 되게 자주 하잖아요.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컴퓨터로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원래 보통은 그냥 컴퓨터로 자기가 즐겨찾기 해놓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를 보면서 그냥 평범하게 컴퓨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창이 뜬다고 합니다. 아나타와 아카이 헤아가 스키 데스까? 당신은 빨간 방을 좋아하시나요? 당신은 붉은 방을 좋아하시나요? 라는 이런 창이 뜬대요. 팝업 창이. 그런데 당신은 빨간 방을 좋아합니까? 라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새빨간색으로 된 팝업 창이 갑자기 따랑 하고 뜬대요. 이때부터 붉은 방의 저주는 이 컴퓨터 팝업 메시지를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자, 이거는 일본의 도시 전설입니다. 갑자기 화면에 빨간 문이 나타나면서 붉은 방 좋아? 라는 글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창을 껐을 때 이렇게 막 사람들이 싫어 그럼 막 이렇게 창을 끌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고 해요. 이건 제가 좀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창을 끌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아카이야 스키 데스 까? 아카이야 스키 데스 까? 아나타와 스키 데스 까?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말이 나와. 처음에 팝업창이 아나타와 스키 데스 까? 당신은 좋아합니까? 막 끌려고 하면 점점 팝업창이 늘어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나온대요. 당신은 좋아합니까? 당신은 빨간색을 좋아합니까? 당신은 빨간 거 좋아하세요? 당신은 붉은 방을 좋아하시나요? 계속 이런 질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몇 번이나 광고 팝업창을 계속 닫지만 또다시 표시가 되고 또다시 표시가 되고 또다시 표시가 된대요. 그런데 잘 보면 볼 때마다 이 팝업창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꺼도 없어지니까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질문들에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당신의 친구 이름들도 나온대요. 그리고 목록의 맨 마지막에는 바로 당신의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당신은 자신의 방에서 자살을 한 채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죠. 벽에는 당신의 피가 막 칠해져 있어요. 자, 많은 도시 전설 괴담처럼 단순한 전설인지 단순한 그냥 괴담인 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제 유튜브에 보시면 혹시 그 10대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사세보 살인사건 기억하시나요? 바로 14살의 어떤 여자애가
그 자신의 학교 반 친구를 죽인 사건이었어. 그래서 여기 네바다 땅이라고 적혀있는 티셔츠를 입었는데 그 여자가 되게 귀엽게 생겨서 그 여자 팬클럽이 생겼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거는 일본 어떤 한 사이트에서 이렇게 사세보라고 적혀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던 건데 이게 뭐냐면 바로 가해 학생이 PC를 검사를 해봤는데 브라우저 그 기록을 얘가 검색했던 거를 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북마크에 붉은 방 영상이라고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붉은 방의 저주와 이 사세보 살인사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항상 붙어 다니는 거야. 내용이야. 그래서 그 사세보 아이가 붉은 방을 보지 않았을까? 그 팝업창을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서 죽이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거나 했을 때 혹시 자기가 죽인 그 여자의 이름을 쓴 건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자, 이런 팝업 광고는 자기가 보기 싫으면 그냥 엑스프신 클릭하고 우리 없애버리잖아. 그런데 이 붉은 방이라는 팝업 광고창은 절대 끄지 말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그냥 소문인데 이 광고, 이 팝업창, 이 붉은색 팝업창을 껐을 때 어떤 학교는 같은 반에서 2명의 자살자가 나왔다고도 합니다. 이건 물론 괴담일 뿐이지만 여러분들 오늘 방송 끝나고 막 그냥 밤에 혼자 컴퓨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붉은색 팝업창이 뜬다면 선택권이 없어요. 당신은 저주받은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일본 괴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 그 자유로 귀신 아시죠, 여러분? 눈이 없다. 여러 사람이 봤다. 여러 사람이 겪었다. 뭐 이런 내용 있잖아.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일본 괴담이에요. 자, 이 일은 어떤 남자가 자기가 뭐 실제로 겪었다라면서 어떤 사이트에 올린 글입니다. 바로 일본의 한 도쿄 시내에서 일어난 일을 재구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 남자가 쓴 것처럼 그 남자의 빙의가 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3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기 전에 카와사쿠라에서 일어난 일이다. 입시전쟁을 치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쿠라 친구들은 하나둘씩 각 지방 대학 근처에 전세나 월세집으로 자취하기 위해서 시내에서 막 떠나기 시작했을 때였다. 그중 나와 친한 친구 녀석 료쿠의 집에 놀러가기로 한 날이어서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고속버스 정거장을 향해 나섰다. 아마 오후 6시쯤이었지? 간선도로를 향해 나를 목적지에 데려다주기 위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고 아직 봄이 다 오지 않은 겨울 분위기에 취해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였다. 물론 지방으로 내려가는 평일 밤이라 길은 차량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었다. 물론 버스에도 타는 사람이 없던 버스를 출발 시간에 맞춰 대기하고 있었다. 고속버스 정류장 안에는 3명 내지 4명의 인원이 앉을 만한 그렇게 부족치 않은 길다란 벤치가 덩그러니 하나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벤치 끝에 누리끼리한 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작은 아이 한 2명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정도의 크기로 모서리 부분은 거진 닳아서 너덜너덜해진 비록 그다지 깨끗하지 않은 상자였다. 나는 누군가 그 박스를 놓고 어디 화장실이라도 갔나? 어디 갔나? 뭐 잊어버리고 간 건 아니겠지. 뭐 알아서 가져가겠지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 상자가
네 번째 벤치 끝 바닥에 놓여 있으니 세 번째에 앉아 시동이 꺼져 있는 버스가 다시 출발 준비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다. 버스 티켓 내에 있는 시간을 보니 1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주변도 조용하고 할 일도 있고 할 일도 없던 나는 그냥 벤치에서 덩그러니 기다리고 있던 중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봤다. 딱히 무언가가 소리를 낼 만한 건 없었다. 뭐 고양이나 쥐가 많은가 보다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 자기야. 나는 반사적으로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한 번 더 뒤를 본 건 확실하게 내 귓가에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도 여자 목소리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근데 뭔가 이상했다. 아무도 없었다. 한 20초 정도의 시간이 흘렀나? 또 갑자기 어디까지 가세요? 하는 여자의 목소리. 나는 혼란스러웠다. 자세히 귀를 기울이니 이건 벤치 끝 바닥에 놓여있는 너덜너덜 거리는 그 상자에서 나온 목소리였다. 나는 TV 예능 프로그램이 기억나면서 누군가가 스피커를 넣어놓고 그냥 시민 골탕 먹이는 그런 몰래 카메라 같은 프로그램을 찍는 거라고 결정 내렸다. 나도 질문에 맞춰서 장단 좀 맞춰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오사카 2번 지방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우연이네요. 저도 거기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범죄자를 만나서 이 상자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세요? 그거 좀 큰일이시네. 그러면 버스 출발 시간에 맞춰가지고 기사분이 문 열어주면 제가 안까지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세요?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나는 TV 몰래카메라 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맞춰줬다 하면서 그냥 속으로 웃고 있었다. 그런데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상한 악취가 점점 더 심하게 났다. 사실은 처음에도 조금 나기 시작했는데 그냥 하수구 냄새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지독한 악취에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 어디서 난 냄새인가 주변을 돌아봤는데 다름 아닌 박스의 모서리 끝에서 검은 액체가 새어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냄새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머리까지 흔드는 냄새였다. 난 속으로 생각했다. 아무리 프로그램이지만 이 장난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더 장난칠 것도 대할 건덕지도 없어. 나는 자리를 박차고 가방을 등에 업고 자리를 옮기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박스에서 괴성을 지르는 것이다. 어디가! 그냥 가지마! 버스에서 나를 옮겨주기로 약속했잖아! 가지마! 그냥 나오는 여자 목소리를 무시하고 가려는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내 옷깃을 잡았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눈을 의심스럽게 만든다는 환각과 한청이 이런 거였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성인이 들어가기 힘든 구조의 박스에서 갸냘프면서 피가 잔뜩 묻어서 덕지덕지 꺼멓게 굳은 시커먼 사람손이 모서리를 뚫고 나와서 내 남방 끝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기절을 했다. 한참을 기절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신을 들고 보니 나는 버스 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것도 너덜너덜 거리는 상자를 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모서리를 잡은 채. 그날 그 기절사건 이후 난 꿈을 꾼 듯 아무 일도 없었다. 버스 안으로 옮겨주었다는 약속을 지켜서 그런 것이기 때문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 얘기는 바로 상자 안에 있던 여자라는 괴담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데 정말 낡은 상자를 보면 그 여자임이 틀림없다며 몇몇 실제로 겪었다는 사람들의 글이 꽤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도쿄 K장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 아프리카 TV에서 또 다른 기묘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할게요. 좋은 밤 되세요. 혼자일지 모르겠지만.